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원정 출산을 통한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출생 시민권 폐지 등 이민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인 문제로 확대 범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위원회가 출생 시민권 폐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러 버전의 행정명령을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위의 행정명령 초안은 여권과 같이 시민권을 증명하는 연방기관에서의 서류 발급 요건을 바꾸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트럼프 정권 인수위는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명령이나 규칙 제정을 통해 관광비자 등의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광비자는 통상 10년 기한으로 발급되며 관광객은 한 번 입국 시 6개월가량 체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민자들이 해당 제도를 이용해 미국으로 쉽게 들어오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정권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권력 수단을 동원해 약속을 이행하고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단번에 고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측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즉각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행정명령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자, 미국의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자는 시민권을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조계는 트럼프 당선인이 헌법을 위배해 이를 폐지할 권한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이 헌법을 우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주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전에 캠퍼스로 돌아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처럼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 입국 금지령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불체자 체포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단속이 금지된 교회나 학교, 병원 등에서도 대규모 단속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하버드대, 서던 캘리포니아대, 코넬대, 매사추세츠대, 펜실베니아대, 웨슬리언대 등 많은 대학이 유학생들에게 조기 입국 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코넬대는 지난달 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입국 금지령은 취임식 직후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며 1월 21일 전에 돌아올 것을 조언했습니다. 사무국은 특히 키르기스스탄, 나이지리아, 미얀마, 수단, 탄자니아, 이란, 리비아,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소말리아 등을 입국 금지 대상 국가로 지목했으며 특히 중국과 인도가 이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학들은 또 모든 학생에게 입국 지연 및 서류 요구 강화 가능성도 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버드대도 학기 시작 전 1월 20일에 앞서 시간을 확보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무슬림이 다수인 7개국을 상대로 미국 입국 제한 정책을 시행했고 이에 따라 수천 명의 학생이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재집권 시 이 정책을 다시 적용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한편 NBC 뉴스는 어제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교회, 학교, 병원,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개 시위 현장과 같은 민감한 장소나 근처에서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이민자를 체포하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와 같은 정책을 폐기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교회, 학교 등에서 불체자 체포를 자제하는 정책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 당시 도입됐고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연방 빈곤선의 138%까지로 확대했던 확장 메디케이드를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41개 주에서 2,1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박탈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바이든 시절 확대됐던 확장 메디케이드부터 없앨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 빈곤선의 100% 안에 드는 저소득층들에게 제공되어 오다가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빈곤선의 138%까지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확장 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가 통상적인 57%가 아니라 90%나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불참을 선언한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등 공화당 우세 지역 10개 주를 제외하고 41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에서는 초반부터 확장 메디케이드는 폐지하고 전통 메디케이드로 돌아갈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41개 주에서 2,103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박탈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12개 주에선 90%나 지원해온 연방 지원금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확장 메디케이드를 중지하는 법률까지 제정해놓고 있어 430만 명은 즉각 메디케이드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동 중단 법률이 없는 30여 개 주들에선 즉각 박탈하진 않겠지만 주 정부에서 확장 메디케이드 재원을 100%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거 축소할 수밖에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의 경우 전체 메디케이드 이용자 728만 5천 명 중 31.3%인 228만 명이 확장 메디케이드 수혜자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40세로 낮춰야 산업인력 증대 효과가 가장 크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지난 6일 2024 국내 동포 정책에 대한 정부, 학계, 시민단체와의 대화를 주제로 개최한 재외동포 정책 학술 포럼에서 김재호 다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복수국적자의 국내 거주 생활에 따른 생산 효과, 부가가치 효과, 고용 유발 효과, 사회보험에 대한 기여와 조세 부담, 복지 혜택과 건강보험 급여 등의 사회적 관점에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40세로 하향할 경우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져 사회경제적 기여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포럼에서는 현재 방문 취업과 재외동포로 이원화되어 있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곽재석 이주동포 정책 연구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출입국 이민정책 추진 방안으로 재외동포를 비전문 분야 인력 공급풀로 활용하던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며 이원화된 재외동포 비자 체계를 일원화해 비전문 분야 취업 확대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인구가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한인 인구 비율은 크게 줄었습니다. 한인 신규 이민자 유입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뉴욕주 한인 인구는 14만 6천 명, 뉴저지는 11만 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오늘 공개한 2018-2023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5년 추정치 통계에 따르면 전국 한인 인구는 199만 8,6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4-2018년 5년 추정치 발표 당시 한인 인구 184만 2,251명과 비교하면 8.5% 늘어난 수준입니다. 전체 한인 인구 대비 한국 출생자 비율은 51.4%로 5년 전 조사 당시 57.1%와 비교하면 5.7%포인트 줄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오는 한인 신규 이민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뉴욕주 한인 인구는 14만 6,13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5년 전보다 4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 지역 한인 인구는 5만 명을 겨우 넘긴 5만 385명으로 5년 전보다 7.2% 감소했습니다. 맨해튼 한인 인구는 2만 882명, 브루클린은 15,45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인구는 11만 1,443명으로 5년 전보다 6,600여 명 증가했습니다. 버겐 카운티는 7.8%, 허드슨 카운티는 11.5% 늘어났습니다. 특히 타운별 조사에서 포트리 한인 인구가 9,802명으로 펠팍 9,656명을 앞질렀습니다. 주별 한인 인구는 캘리포니아가 56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 텍사스, 뉴저지, 워싱턴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총 인구는 3억 3,238만 7,540명으로 5년 전 인구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자가주택 단위수는 총 8,290만 개로 5년 전 대비 8.4% 늘어났으며 지난 5년간 미국 가구의 중간소득은 78,538달러로 7% 증가했습니다. 빈곤율은 같은 기간 14.1%에서 12.4%로 하락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내년 1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됐습니다.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승인 가능일은 소폭 진전에 그쳤으며 접수 가능일은 시민권자 기혼 자녀만 3개월 진전했고 나머지는 모두 지난달 문호와 동일하게 발표됐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5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은 일부 순위에서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소폭 진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0월 22일에서 2015년 11월 22일로 한 달 진전했습니다. 가족이민 2비순위 역시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2016년 5월 1일에서 2016년 5월 22일로 3주 당겨졌습니다. 가족이민 3순위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진전했습니다. 3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10년 4월 15일에서 2010년 7월 1일로 3달 가까이 진전했고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12년 4월 22일에서 2012년 7월 22일로 3개월가량 진전했습니다. 다만 가족이민 2A 순위와 4순위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와 2B순위 역시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각각 2017년 9월 1일, 2017년 1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대부분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앞당겨졌지만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일제히 동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3월 15일에서 2023년 4월 1일로 보름가량 진전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도 2022년 11월 15일에서 2022년 12월 1일로 앞당겨졌으며 3순위 비숙련 문호의 경우 2020년 12월 1일에서 2020년 12월 8일로 일주일 진전했습니다. 취업이민 2, 3순위 문호의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일제히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취업이민 5순위는 비자 발급과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고 취업이민 4순위 문호는 기존 수준에서 동결됐습니다. 뉴욕주가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한 초과 판매세 수입을 주민들에게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개인은 $300, 가정엔 $500가 지급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최근 몇 년 동안 뉴욕주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판매세를 통한 전례 없는 수입이 발생했다며 이를 비싼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가정에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환급이 시행되면 연소득이 $15만 이하인 개인 납세자는 $300, 연소득이 $30만 이하인 가정에는 $500가 지급됩니다. 뉴욕주 전체 납세자 약 860만 명에게 $30억 지급될 예정이며 뉴욕시는 364만 5천 명이 수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환급금은 주택 소유 여부나 신분에 관계없이 세금 보고를 한 모든 납세자들에게 지급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나치게 높아진 뉴욕주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제안했으며 환급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가을부터 환급금 지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지대에 산불이 확산하면서 말리부 지역에서도 주민들에게 산불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은 해안가 절경 지역의 고급 주택들과 말 농장들, 페퍼다인 대학교 부근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10시 50분께 말리부 해변의 캐니언 로드 일대에서 산불이 시작돼 오늘 오전 9시까지 2200에이커 면적으로 확산했습니다. 당국은 아직 불길이 잡히지 못해 화재 진압률은 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 불은 말리부 해변에 즐비한 고가의 저택들을 비롯해 8,100여 채의 구조물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00여 채의 주민에게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6,000명의 주민에게는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말리부 해변에 위치한 사립대학 페퍼다인대 캠퍼스 인근까지 불길이 덮쳤습니다. 이 대학 학생들이 촬영해 온라인에 공유한 영상에는 한밤중에 멀리서 화염이 치솟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학교 측은 현재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면서 산불로 인한 모든 유형의 위협으로부터 잘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변의 유서 깊은 명소인 말리부 피어도 한때 위협을 받다가 다행히 불길은 피했다고 당국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이번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불을 급속히 키운 주범은 강풍으로 지목됩니다. 전날 밤 LA 등 남부 캘리포니아 일대에는 최대 시속 40마일에 달하는 돌풍이 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바람이 더 거세지기 전에 불길을 잡기 위해 이날 오후 1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가 강풍으로 파손된 전선이나 전신주 등 전기 설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말리부를 휩쓸고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역시 남부 캘리포니아에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 에디슨의 설비에서 불꽃이 튀어 시작됐다고 AP는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